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유익한 K12의 초대석 479번째 시간 진행의 서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초대 스님 나와 계십니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상담센터,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맡고 계시는 이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독교 방송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바쁘게 지내시죠?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에는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우리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자, 그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왜 생기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스트레스가 아마 요즘에 지금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러면 무엇인가 해서 네. 정의를 찾아보니까 네. 개인이 환경의 요구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당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을 그거를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러니까 팽팽하게 당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다고 해요. 아마 그 기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약간 긴장하는 느낌, 네. 힘든 느낌. 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정의합니다. 네. 네. 자,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나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겠죠. 네. 네. 예. 조금 더 자세히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네. 관리를 잘 하고 싶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실 저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네.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다면 네. 시험을 위해서 놀고 싶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마냥 좋지는 않겠지만 네.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잖아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드는 기분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제 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네. 저희를 이끌어주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네. 그것을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스트레스인데요. 이 압박감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그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잠을 못 잔다던가 이런 그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스트레스는 좋은 거고 네. 예, 디스트레스는 나쁜 거예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네.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예. 네. 어떤 때는 기분이 딱 좋을 때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네. 또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스트레스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 잴 수 있나요? 스트레스 반응을 이제 측정을 하기는 약간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표준적인 뭐 기준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네. 나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밖에서 외적으로도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잘 몰랐는데 사실 뭐 계속해서 몸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뒷목이 뻐근하다고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네. 두통이 계속 있다거나 네.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내가 스트레스 레벨이 높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담을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신체적인 반응은 네.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네. 또 다른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네, 일단은 아마 이렇게 가슴이 쿵쿵 뛴다 이거는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심박수가 증가하는 게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드라마 같은데 보면 충격받으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호흡이 과해지잖아요. 호흡 네. 곤란 그것도 사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상하게 뭔가 잘 집중도 안 되고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 그래서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잠이 들기는 드는데 계속 깬다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다. 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이제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밥을 또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네, 둘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분에 기복이 좀 있다던가. 내가 평소에는 이런 일에 화내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예민해져서 화를 내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스트레스의 단기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제 신경계통의 변화가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게 약간 동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계 쪽에 네.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저희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스트레스가 우리 현대인에게 피할 수 없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스트레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간단한 분류가 외부적인 스트레스 네. 그리고 내부적인 내부적인 스트레스일 스트레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외부적인 스트레스는 나의 외적인 곳에 있는 그런 네. 스트레스인데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내가 막 어렵다던가 아니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같이 힘들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고요. 사회적으로 약간 불안할 때도 사실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천재지변, 뭐 화재라든가 홍수가 났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뭐 추워져서 혹한이 있다던가 네. 고온 현상이 계속돼서 다들 짜증난다던가. 예, 네. 한국이 요즘에 그게 좀 심하죠, 여름에.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네, 스트레스를 사실 이제 관리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의료인들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스트레스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해야 익숙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계속 화가 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화가 날만 해서 난 거야.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또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요인보다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도록 일단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담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미국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뭐 우울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을. 예. 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했던 것 같고 화가 나고 지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근데 한국 분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런데 안 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계속 뭔가 아파요. 아픈데 안 괜찮은데. 아유 괜찮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 보고 있으면 사실 한국 분들 그리고 동양 사람들 대충 그렇지만 예. 신체적인 증상을 먼저 자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계속 뻐근하고 아프고 예. 잠이 잘 안 와요. 이상하게. 근데 저는 괜찮은데 잠이 안 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이런 이렇게 막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거나 생활 습관을. 네. 네. 그리고 또 그 단기적으로 내가 갑자기 스트레스 반응이 확 올라오거나 예를 들면 호흡 곤란, 네. 뭐 가슴이 답답해지고, 네. 그러한 경우에는 심호흡을 하거나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네.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네. 눈을 감고 이제 박스 호흡이라든가 333 호흡 이런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그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 네, 워낙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좀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 밖에 나가서 혼자 걷는다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 요인에서 본인을 분리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운동이 모든 거에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에서부터 이제 몸을 돌리고 또 네. 한편 그 이제 나의 주의를 돌리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걷고 이제 주변 풍경도 보고 이러다 보면은 예.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잖아요. 나의 지금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걷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뭐 헬스장에 가서 막 뛰고 왔다. 네, 네. 이런 것도 땀을 좀 쫙 흘렸더니 좀 스트레스가 풀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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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같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 수다도 좀 떨고 그럼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복지관에서 사실 이제 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는데요. 여자들이 공동체를 사용해서 그리고 우정이라든가 이렇게 그 교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이거는 네. 한국인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담아두세요.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하고, 네. 얘기 안 하시고, 괜찮다고 그러다가 화 팍 내시고. 네. 네, 근데 여자들은 모이면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힘든 거는 나눌수록 줄어들잖아요. 서로 공감을 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 그게 스트레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담아두지 마시고 그 친구분들하고도 얘기하시고 가족분들하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그 갑자기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일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이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담아두지 말고 그냥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담아두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 참 도움이 되고요. 한편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네. 그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쏟아내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뭐 이게 그랬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돌아서 똑같은 얘기를 또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활 습관 중에서 특히 수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잠은 죽으면 많이 자는데 네. 왜 그렇게 자고 싶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네.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많이 자는 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자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타고 나는 유전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과연 6시간,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고 있는가 네. 체크를 해보시고 또 요즘에는 앱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하루에 몇 번 깼는가 아니면 이제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자는데도 얕게 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아니면 그 친구들과 만나고 만남.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하고 뭐 사역하고 봉사하시고 네. 이러한 그 이제 사회적인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늘려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야, 우리 스트레스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스트레스에 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우리 이은지 선생님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다이얼을 AM 1590과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